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기소하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때 빠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우리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원전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협력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눈이 이어지고 낮부터 찬바람이 매서워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고 눈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기소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도피 생활을 반성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장기간 해외 도피를 이어온 데다 불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고강도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검찰이 핵심 의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검찰로서는 급선무입니다. 검찰은 아직 이재명 대표 변호사에게 쌍방울 전환 사채가 흘러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쌍방울 비자금 조성과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는 적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전환 사채 발행 이후 실질적인 유통은 실무진들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 수행비서 A씨를 조속히 송환해 김 전 회장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을 두고 국민의힘은 불법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이 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 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인질로 잡고 검찰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매일 비웃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숨기지 않겠다는 듯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은 거침이 없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위례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이 통보한 날짜가 아닌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이 제시한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공개 발표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이어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하루 만에 이 대표의 행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알렸다면서 수사팀과 전혀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말한 28일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호사를 통해 출석 시간, 횟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애초 제시한 건 아침 9시 반, 이틀 출석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10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만큼 최소 이틀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확인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대장동 수익 일부를 은닉했다는 건데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추적이 곧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 우리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이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란이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동 스위스 순방 여섯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망과 저탄소, 디지털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과 국제협력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특별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의 강력한 협력과 연대를 내세우며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그리고 디지털 질서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 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를 꼽으며 특히 수소에너지는 중동 유럽과 한국, 일본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의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해선 디지털 권리 장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하며 연설을 마친 뒤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의 짤막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전략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하며 이같이 답했고,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탓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배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체제가 다르거나 그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의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더 포용적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공급망과 기후위기 문제 등을 협력할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스위스 취리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해 양자기술 석학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꿈을 키운 진리의 전당이자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에서 석학들을 만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기반 기술이 된 퀀텀 사이언스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 국가 전략 기술의 하나로 퀀텀 사이언스를 선정해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대통령실은 현재 추가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리 현지 브리핑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건설은 아마 신한울 3, 4호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된 것 이외에 신규 추가 건설은 앞으로 11차 전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당내 분열을 경계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보수 텃밭인 TK 지역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당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폭넓은 연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친윤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를 넘어 당내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일 과반 득표, 결선 없는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당직을 제가 제안한 적이 없고 당직을 누구로 내정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과 가치를 공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유력주자 안철수 의원은 대구 전통시장을 돌며 TK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하되 전통적 당심에도 지지를 호소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안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윤상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출마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외부 일정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장외 설전을 주고받았고 건물 투기 의혹 등에도 측근을 통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비용을 빼면 1,600만 원을 그 이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다. 자맹은 이어가되 부정적인 여론 차단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나 전 의원이 결국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오는 21일 귀국하는 만큼 설 연휴를 전후해 집권여당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가 더 구체적인 윤곽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설 연휴 확산 우려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를 발표하는데 오는 30일부터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1주 전과 비교하면 1만 4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만 4천여 명 줄며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모임과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보고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천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 귀경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었던 지난 추석처럼 확진자 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70% 정도가 감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면역이 증진된 상황이고 지금의 유행도 정점을 지나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추세가 반전될 정도로의 변환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늘면서 변이 유입도 늘 수 있지만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복합 면역을 가진 사람이 많아 우려할 수준은 아닐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중대본 최종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조정 시점을 발표하는데 설 연휴 이후 첫 월요일인 30일 0시부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정부 내에서 또다시 세부 검토를 좀 하고 1월 20일에 중대본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해서 그날 그 결정되는 대로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춘제 이후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설 연휴에도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며 실내 마스크를 벗기 전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귀성길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코로나 방역이 완화하면서 이번 설부터는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이번 설 연휴 나흘간 총 이동 인구는 2,648만 명으로 하루 평균 5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91.7%는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고 답했는데요. 언제 고향에 갈지 묻는 질문에는 내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고향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건 연휴 셋째 날인 오는 23일 오후가 될 거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성과 귀경, 여행 수요가 모두 몰리는 설 당일과 설 다음 날 오후 시간대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귀성길 서울을 출발해 부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8시간 40분. 반대로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8시간 15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최근 일어난 도로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차를 강화하고 제설제를 미리 뿌리는 작업도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해외여행 떠나볼까 하고 준비하신 분들 이전보다 많으실 텐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긴급 여권용 종이가 동날 정도로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했고 해외여행 예약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신청하고 또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무비자 입국 재개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조치 중이었던 지난해 1월에 792건이었던 여권 신청이 12월에는 4,06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는 지난해 12월보다도 50% 이상 증가하여 지난 연말만 해도 3, 4일이면 손에 쥘 수 있었던 여권은 이제는 최소 8일에서 10일은 기다려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긴급 여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시군 구청의 경우 긴급 여권용 종이까지 동났습니다. 여권 신청 폭주에 직원과 접수 창구를 충원했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한 30명에서 50명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식사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자연스레 해외여행 예약도 늘면서 여행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코로나 직격타로 문을 닫은 곳이 수두룩했지만 이젠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이미 여행 상품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여행객 숫자로만 봐도 지난해 설 연휴보다는 수십 배에서 100배가 넘고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전인 2020년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약 70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설 연휴와 비교하더라도 한 52% 회복된 상황입니다. 이번 설에는 모처럼 설렘 가득 북새통을 이루는 공항 풍경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노조 불법 행위로 110여 개 건설사가 1,600억여 원을 뜯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노조는 노조 전임비나 임금 외 추가 비용 등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공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모두 2,070건이 집계됐습니다. 한 건설사는 4년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38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원래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자재 인양을 천천히 해서 건설사들을 이제 속을 태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원래비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건설 현장에선 10개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한 달에만 1,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원래비 요구가 절반을 넘고 노조 전임비 강요가 그 다음입니다. 장비 사용이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피해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경남권이 52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노조에 준 돈은 1,686억 원입니다. 많게는 50억 원을 뜯긴 업체도 있습니다. 노조가 본인 노조원을 채용을 강요를 한다든지 어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폐단들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넘게 실명으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사례는 100여 건뿐입니다. 보복당할 우려에 신고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접수 방식을 익명으로 바꾼 이번 조사에는 2주 만에 피해 사례가 2,000건 넘게 모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노조가 양대노총 소속인지 독립노조인지는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오늘부터 다시 시위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독 면담이 무산됐기 때문인데 서울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전장현 회원이 버스를 타려고 유리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경찰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달라고 항의 집회에 나선 겁니다.
충북 음성과 진천으로 가는 표를 끊고 탑승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긴 했지만 다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5시 20분 표! 왜 못하는지 대답해주세요! 5시 20분 표 왜 못해요? 전장현은 오늘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해온 단독 면담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로 성명까지 내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다른 장애인 단체와 공동 면담을 추진했는데 전장현은 끝까지 단독 면담을 고수했고 이번에도 불참했다면서 더는 관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장현 시위로 받은 피해를 구체적인 수치로도 계산해 발표했는데 지난 2년 동안 4,4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이냐 단독이냐 면담 방식을 두고 전장현과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에 있는 고물상에서 난 불이 6시간여 만에야 꺼졌습니다.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물상 건물과 굴착기 등 장비가 모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강한 바람에 화재는 6시간 만에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호스를 든 소방대원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타는 냄새를 맡은 업주가 불을 발견하고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8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전반 차단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트럭과 다른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 4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50대 운전자를 입건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1톤 탑차가 철제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 코리아, 기아, 벤츠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3개 차종 19,96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비용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나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해졌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 이들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점차 해소되겠지만 찬바람의 날은 급격하게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제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게 치솟아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 그 밖에 서쪽 지역은 오전에, 영남 지역은 오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은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 광주 2.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며 아침보다 기온이 낮아지겠고 서울 낮 기온 영하 2도, 대전과 안동은 1도 등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설 당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폭설까지 예상됩니다. 귀성과 귀경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무척 크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 수사건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밝히라는 여당의 압박에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대북 송금이 아니었느냐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두 사람 간 관계를 낱낱이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 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군부대와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민생 행보에 집중했지만 이거 얼마예요? 8,000원. 이거 2개 해도 10,000원 하면 되겠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실체 없는 의혹을 반복 재생산해 야당 대표를 올가매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는 잘 아는 사이로 전원이 곧바로 사실이 되어버리는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발 무한 노프입니다.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해 나가겠다는 허풍과 허세의 가면도 진실에 분합해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언제나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오히려 숨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당과 분리대응을 촉구했던 당내 비명계는 이번 이 대표의 나홀로 출석 방침엔 힘을 보탰습니다.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구속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당 안팎의 여론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발 수사 속보와 설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특별연설에서 범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동하는 연대라는 주제의 특별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가진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과 청정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간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와 함께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한국이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해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국가들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 후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의 짧은 대담에서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조금 의존하고 있다며 관련 전략을 묻자 한국은 그동안 화석에너지에 대폭 의존했지만 지금은 20%를 넘는 에너지 공급을 원전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지속돼 원전 생태계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관련 언급에 대해 이란이 우리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은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란이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한 다음 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조 차관은 또 이란 측이 앞서 우리 대사를 초치했을 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문제를 거론한 데에 대해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NPT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설명에 대해 샤베스타리 대사가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관계가 특별히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간 대사를 초치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이란 자금 동결 문제 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맞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중대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장소를 발표합니다. 설 연휴 모임과 이동량이 늘면서 확진자가 늘 수 있는 만큼 설 연휴가 끝난 뒤 첫 월요일인 오는 30일 0시부터 조정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년 동안 3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2,992만 7,900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설 연휴 기간에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를 포함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최근 질병관리청의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4명 가운데 1명은 한 달 이상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후유증이 덜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감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한동안 후유증을 겪는다는 점. 장기침은 흔한 증상이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브레인 포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후유증은 코로나19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 3,900여 명이 참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25%가 4주 이상 증상이 이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증상으로는 기침과 가래가 절반 이상 비율로 가장 많았고 피로감과 인후통, 후각과 미각 상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는 응답은 68%나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후유증을 덜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후유증을 45%나 겪었지만 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경우엔 30%만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하면 후유증을 덜 겪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시행하는 이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고향으로 가시기 전이나 아니면은 귀환객을 맞이하시기 전에 동절기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에도 이가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해당 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방 사회가 등을 돌리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핵전쟁이 날 수 있다고 또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를 미셀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 서방 여러 나라 역시 우크라이나 화력 지원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Tu peux compter sur l'Union européenne. Notre détermination est sans faille. Notre main ne tremblera pas. Nous sommes déterminés à être à vos côtés aussi longtemps qu'il sera nécessaire parce que c'est en jeu, cette promesse, ce sont ces rêves que nous partageons et que nous avons en commun. 러시아는 다시 핵 공격을 거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핵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하면 핵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크렘린궁도 러시아의 핵 원칙과 부합하는 발언이라고 두둔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Это потенциально чрезвычайно опасн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вывод конфликта на качественный уровень, который, конечно, не будет сулить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общеевропей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 공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의 수복을 이번 전쟁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Наша ціль деокупувати всі наші території. Крим є нашою землею. Крим є нашою територією. 서방의 지지를 얻은 우크라이나와 핵카드까지 꺼낸 러시아의 강대강 대결로 전쟁은 퇴로 없는 확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비축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도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와 이들 국가에 있는 미군 비축 탄약을 쓰는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비축 탄약 지원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미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국인을 보호할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 한도로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재무부가 당분간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결책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데 지금 여야의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으로 정해진 국가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천장을 찍었습니다. 더는 빚을 낼 수 없게 돼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임의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쉽게 움직일 기세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가 세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That's something nobody wants to do that. That's why we're asking, let's change our behavior now. Let's sit down. He's the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의료 사회 보장 프로그램 지출 삭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support cutting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They're going to shut down the government by not providing the votes to pay our federal debt to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t'll be the first time in all of American history. 미국 언론은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의회 대치가 길어졌을 당시엔 미국 신용 등급이 깎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명절 식재료 하면 소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마블링이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고기 잘 고르는 법을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매의 눈으로 마트 축산 코너를 서성이는 사람들. 똑같이 맛있어 보여도 막상 집으면 또 흠이 보여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르고 고르다 보면 무슨 요리를 할지 처음부터 고민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 다 모일 것 같아서 육전이나 갈비찜 같은 고기 요리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건 구이용입니다. 선홍색이 좋고 지방이 굳어 나타난 무늬 마블링은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게 좋습니다. 현행 등급제는 구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탕이나 국거리 요리를 하실 때는 무조건 높은 등급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요리 용도에 맞게 적절한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갈비라도 찜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힘줄은 구웠을 땐 질기지만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요리의 맛도 풍부하게 합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찜용으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막은 요리 전의 손질에 떼어내야 연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아깝게 버리게 됩니다. 일회용 랩으로 감싸 공기를 빼고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합니다. 진공 포장을 하면 최대 2주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등에 의한 번식으로 인해 고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공기를 차단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된 소고기는 생고기보다 빨리 상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차량이 혼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등 13대가 줄줄이 들이받아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호남고속도로의 한 터널 앞에서도 차량 11대가 추돌했습니다. 모두 설 연휴에 난 교통사고입니다. 명절에는 도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이번 명절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여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이동 인원은 2,648만 명으로 전년 설 대비 2% 증가하고 일평균 이동 인원은 530만 명으로 2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자동차 보험 인명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졸음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사고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 졸음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입니다. 설 연휴에는 동반 탑승자 수가 평소보다 좀 많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장시간 정체로 인해서 졸음운전을 하거나 그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기 쉬운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만약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갑자기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보험사 특약을 활용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선택지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차례로 신고해야 하고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설 명절 자동차 고장과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 출동,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등을 위한 특별 비상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오늘부터 사실상 귀성행렬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혜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귀성길 준비하는 분 많으시죠? 교통 전망 궁금하실 텐데요. 짧은 연휴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하루 평균 교통량 작년 설보다 2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특히 오늘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언제가 가장 붐빌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10시나 11시 사이에 교통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최대 혼잡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고속도로의 정체는 특히 경부선 신갈 주변에서 양방향 나타나는데요. 서울 쪽으로는 사고 때문에 혼잡이 이어지는 거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 분기점과 오산 주변에서 각각 속도 내려갑니다. 네, 오늘 잠시 후인 7시부터 고속도로엔 명절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적용됩니다. 경부선은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 영동선은 신갈에서 호법 구간이고요.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에 눈이 왔죠. 영동선 인천 방향으로 대관령 1터널 부근에는 사고 차량도 서 있으니까 이런 또 다른 사고 날지 않도록 눈길 감속 운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는 귀성 정체 거의 없어서 충청 지역 통과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물론 오늘 출근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평택 시흥선 평택 방향으로는 남한산 나들목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